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뉴스 현황에 관해 정원재 박사님께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2023년 어느새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953년 7월에 이제 휴전협정을 맺었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이 전쟁 중인 이 상황이 70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이 아픈데 6월 7일 윤석열 정부가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지만 뭐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남북의 평화협정, 또 종전선언 추진, 요 문구들이 그 문단이 전체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직책이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두 번째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두 번째 거는 설립 이후 베나TV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죠. 예. 저희는 모든 출연자들에게 김정은, 그래서 호칭 없이 그냥 김정은이라고 하라. 뭐 읽어보니까 조금 시원했달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종전선언 추진이 빠진 것이 뭐 한쪽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왜냐하면 요 문단을 어떤 내용이 대체를 했냐, 한미 협력, 북한에 관련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대체가 되었다 보니 한쪽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만 협상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힘이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거 100번 내줘도 약속을 지킬 의지나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제 영원히 전쟁이 없으니까 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니냐. 미군 그렇죠. 나가라. 그럼 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한국의 국가 안보는 상당 부분 좀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런 상황을 악용하려고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북한이 매달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의 직책이 빠졌다고 하니 뭐 앞으로 뉴스나 방송에서도 좀 이거를 사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베나TV의 전례를 따라서 뭐 KBS, MBC, SBS, 뭐 TBS 이런 데서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가면은 아니, 왜냐면 제가 탈북민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매일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뉴스에서 갑자기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리모컨을 TV에 던지고 싶으시대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100번 이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한테 저도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학원 수업을 들어갔더니 북한 방송을 틀어주더라. 그런데 그 북한 방송을 틀어주는 이유는 북한 방송이 이렇게까지 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까지 우상화에 물들어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틀어주는 건데, 대학원 수업에서 그걸 본다는 게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우리를 흠모해가지고 뭐 방송을 틀어주네 어쩌네. 그런데 틀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를 떠나서 북한 방송 자꾸 틀어주고 뭐 김정은 위원장 어쩌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못 견디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6월이면 대한민국은 정말 마음 아픈 이 전쟁을 겪은 달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안보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바쁘셔서 잊고 살으셨어도 6월달 한 달만큼은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모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또 전 세계에 있는 유엔군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하면 이 국군포로 어르신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이제 없어요. 정말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북한에도 몇 분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뿐만 아니라 이 국군포로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도 이제는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6.25 정전 70주년 해서 네. 다양한 행사, 뭐 걷기 행사, 뭐 어디서는 공연, 뭐 등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를 합니다. 소위 전승절 행사라는 걸 하죠. 네, 행사. 네.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요? 네. 자, 이 전승절은 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긴 건가요? 아니, 자기들이 대한민국 다 통으로 먹으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막 다 뭐 정말 쫓겨난 뭐 거의 네.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런 말을 안 쓴다고는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썼던 말 중에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항해서 대항해서 북한을 도운 원조한 원조를 전쟁이다. 이게 용어를 가지고 자꾸만 장난을 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뭐랄까, 이게 오래된 특징인가요? 전통 특징인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라 그랬어요. 근데 볼셰비키가 다수파라는 뜻이거든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을 다수파라고 붙여. 볼셰비키 다수파는 그 프레임 안으로 그 용어를 쓰는 순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항미 원조다. 자, 모택동 아들 모한영이 북한으로 참전해서 죽었습니다. 그 묘가 아직도 북한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6.25 개전 이후에 놀랄만한 전투력을 선보이면서 개전 3, 4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이제 낙동강 이남, 대구, 부산 여기만 남겨놓고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를 휩쓸었어요. 이 놀라운 전투력의 원천은 뭐냐? 중국 뭐? 무기? 탱크? 무기, 탱크 이런 것도 뭐 왜냐면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그때 탱크가 없었다면서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예. 그러나 실전 경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헤아리더라도 북한군의 세계사단, 3사단, 5사단, 7사단, 북한의 핵심 전력이죠. 그 세계사단은 중국의 팔로군에서 전투를 치렀던 조선족들이 그대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공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족 용병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을 함락시켰다는 지들이 주장하는 이 4사단의 일개 연대 핵심 전투력 역시 조선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이제 중일 전쟁도 치르고 그 국공합작 이후에 막 내전도 치르고 이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편성해가지고 중국 정부 수립이 1949년 10월 1일이에요. 이때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는데, 이 49년 10월 이전에,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정식으로 건국도 하기 전에 중국은 이미 세계사단을 편성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의 무지막지한 전투력의 원천은 바로 실전 경험. 6사단을 빼먹었네요. 이 6사단이라는 것, 북한의 6사단은 일명 이제 방호산 사단이라고 불리는데, 방호산이 대장 이름이에요. 이건 팔로군의 166사단을 그냥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했느냐, 뭐 남침해가지고 이른바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불과 뭐 그냥 며칠 사이에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산,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하동까지 그냥 다 휩쓸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실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작전을 창의적으로 세우냐면, 개성 같은 데는 넋놓고 있다가 당했거든요. 38선 바로 이남이잖아요. 그런데 폐선 철도를 지들이 이어가지고 그것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이 막히면 뚫고 가고, 이 6사단은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얘네는 상을 주고 싶은 그런 부대인데, 인천 상륙작전 후에도 다른 부대는 다 폐주했는데 얘네들은 대우를 갖춰서 후퇴를 하고, 그냥 부대만 넘어간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나서 지들 관리를 파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고
관리 8,000명, 자생 빨치산 등등까지 해서 다 같이 넘어갔어요. 이것도 중국에서 다져진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일성은 이 6사단의 경우, 일명 방호산 사단의 경우에 전병력 1계급 특진.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항미 원조 뭐 등등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공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북한과 짜고 벌인 침략전이다. 이게 또 이제 뭐 제가 전승절, 항미 원조 등등의 용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려서는 6.25 동란이라 그랬죠. 이 난이라는 거는 국가 대 국가가 붙는 게 전쟁이고 국가가 아닌 것들이 일으킨 전쟁 가까운 난리가 난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는 조선 왕조가 붙인 좀 정신승리적 이름이고 6.25 동란 이거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붙인 이름이죠. 근데 북한은 저렇게 전승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전승절 행사 우리가 인용하면서 북한이 전승절 행사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북한식 논법, 북한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을 할 때도 소위 전승절,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뭐 이런 등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용호 전쟁은 이런 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이 70년이 지난 세월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특히 이 소위 전승절에 얼마나 많은 북한의 청년들이 동원이 되는지 또 이 행사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 행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말 그대로 피똥 싸며 잠도 못 자면서 동원이 되는지는 베나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아리랑 축전. 그거 뭐 세계 최대의 매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동 학대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네. 없고요. 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6.25 전쟁에 대한 뭐 늘 저희가 어떤 참혹함과 그 고통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살 수는 없겠으나 이게 아직 마무리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정도는 좀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저희가 이제 쇼대위 은평구에 있는 동상도 찾아가서 헌화하고 거제 포로 수용소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키즈 선교사 아들로 한국에 태어나서 6.25 때 앞다투어 자원 입대해서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코리아 키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워커힐 호텔의 워커는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인데 이분은 아들도 참전을 했어요. 아들이 훈장을 받게 돼서 그 훈장을 직접 수여하려고 왔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하고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군 운전병이 먼 차였어요. 한국군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는데 미군 측에서 오히려 그 운전병도 어떻게 급하게 군사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워커 장군은 그때 이제 전사를 하신 거고요. 또 프랑스 군을 이끌고 왔던 몽펠리에 장군. 프랑스는 우리는 연대 병력밖에 파견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3스타였나? 근데 그럼 내가 대령으로 스스로 강등해서 대령 계급장 달고 갈게. 그때 연합군은 그분을 몽펠리에 대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몽펠리에 장군님이라고 꼬박꼬박 예우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왔던 수많은 분들의 사연은 정말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너무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깝네요. 네. 베나TV에서도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유엔군 6.25 전쟁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위한 뭐 위령탑 정말 참전비, 참전비 뭐 이런 곳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찍어서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뭐 한 번쯤은
이렇게 공원처럼 잘 돼 있는 곳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들이 삼아 이렇게 좀 다녀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네. 네, 뭐 서울에도 서울, 뭐 거제, 한, 뭐 네. 부산, 뭐 사실 지역마다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역사의 현장인 다부동 전투의 현장, 바로 거기 다부동에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 제막이 됩니다. 네, 독지가인 김모 회장님께서 동상 제작비를 대시고 뭐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그거를 세워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완성된 일에 뭐 5년 정도를 이제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드디어 다부동 전투 현장 그쪽에 이제 지자체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제 동상을 기증하고 거기에 이제 두 분 동상이 이제 마주서는 형태로 세워집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도 아마 6월 달에 같은 장소에서 제막이 되고 트루먼, 이승만 이 두 분 대통령의 동상도 제막이 된다고 하니까 7월 28일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들리실 수 있으면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뭐 댁에 계시는 곳 주변에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6.25 전쟁을 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지,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자면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 이 이산가족이라는 문제가 저는 늘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6.25 전쟁 당시에 이산가족이 되신 분들, 70년 평생 가족들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면서 새로운 이산가족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의 그 시발점이 6.25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참혹함, 이게 정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들어내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을 얼마나 예우하느냐. 한 나라의 품격은 어떤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늦었지만 비로소 세워진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담아 보냅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 모든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